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. 숫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죠. 한 회사가 정말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는데요. 그 배경에는 붕괴해버린 제국, 그리고 한 가족의 20년에 걸친 처절한 사투, 또 한 개인의 위기까지 전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.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무려 17%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. 이건 한국 증시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사건에 가까운 숫자거든요. 이걸 그냥 단순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린 걸까요? 네, 바로 17%입니다. 2025년 현대일리베이터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죠. 보통 코스피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2% 정도 되거든요. 이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. 아예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. 그런데 이 놀라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만 봐서는 안 됩니다. 시간은 훨씬 뒤로 한 20년 전으로 돌려서 한 거대 제국이 무너지던 그 순간의 역사책을 펼쳐봐야 합니다. 지금이야 엘리베이터 회사지만 그 전에는요. 현대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막강했던 경제 제국이었습니다. 자, 2000년 이전의 현대를 한번 보세요. 현대차, 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요.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된 현대전자까지. 건설에서부터 중공업, 자동차, 반도체.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산업 그 자체였던 거죠. 근데 영원할 것 같던 이 제국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. 2000년에 왕자의 난이라고 불렸던 그 경영권 다툼이 시작이었고요.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급기야 2003년에는 정몽헌 회장의 그 비극적인 사건까지. 정말 불과 3, 4년 만에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. 그래서 남은 게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그 거대했던 제국이 이렇게 몇 개의 회사로 줄어들었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남게 된 거죠.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. 바로 고 정몽헌 회장의 아내, 현정은 회장입니다. 아시겠지만 경영 경험이 전혀 없던 분이었어요.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이 그룹 전체의 운명을 떠안게 된 겁니다. 그녀의 지난 20년은요, 한마디로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, 현대상선, 그룹의 심장 같았던 회사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야 했죠.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대 엘리베이터만큼은 정말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. 이 잃어버린 것과 지켜낸 것들의 목록이 그야말로 그녀의 고독한 투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결국 한때 100조 원짜리 제국이 이제는 3조 5천억 원짜리 엘리베이터 회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된 겁니다. 바로 이 배경을 알아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길고 긴 싸움이 최근에 아주 중대한 사건 하나로 이어집니다. 이 사건이 바로 오너 일가의 과거와 오늘날 회사의 이 이상한 배당 정책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거든요. 2,815억 원. 네, 무려 2,815억 원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현정은 회장이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져서 개인이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인 현대 엘리베이터에 갚아야 할 돈이에요. 개인이 회사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야 하는 정말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퍼즐이 맞춰집니다. 자, 보세요. 1단계, 현 회장이 개인 돈으로 2,815억 원을 회사에 냅니다. 2단계, 회사는 갑자기 들어온 이 돈을 가지고 모든 주주한테 특별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해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대주주인 현 회장은 자기가 낸 돈의 상당 부분을 이 배당금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.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배당 정책이 움직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뭘까요? 황금 같은 기회일까요? 아니면 당장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일까요? 정말 명백한 딜레마죠.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요. 이 회사의 본업,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엄청나게 안정적입니다. 매출의 60%가 들쭉날쭉한 건설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유지보수 계약에서 나오거든요. 이건 정말 든든한 캐시카우죠. 이렇게 안정적인 산업에다가
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현금까지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느냐? 바로 이겁니다. 시장 평균이 2%인데 여긴 17%예요.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이죠? 자,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장점, 아주 명확하죠? 믿기 힘든 배당 수익률, 안정적인 본업, 뭐 정부가 요즘 강조하는 밸류업 정책에도 딱 들어맞고요. 하지만 단점도 정말 치명적입니다. 이 배당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라는 점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오너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잖아요.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. 결국 이 높은 배당은요, 그냥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이 아닌 겁니다. 현대그룹이 붕괴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20년의 역사가 전부 녹아있는 결과물인 셈이죠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현대 엘리베이터는 과연 탄탄한 투자처일까요? 아니면 한 가족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구명보트일까요? 결국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.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회사의 미래에 투자할지 아니면 단지 그 과거의 한 장면에 올라탈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.